우리가 이제 AI에서는 이제 GPU와 HBM 조합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국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컴퓨터를 구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GPU하고 HBM이 주적이지만 여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DRAM, CPU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접근이 되면서 우리가 최근에 인텔 주가도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DRAM 가격이 이제 급등한 거죠. 결국 모든 반도체가 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신규 진입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지 조금 싸게 사는 게 우리의 조금 목표 아니겠습니까? 싸게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25만 원을 하회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사는 게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싸게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25만 원을 하회할 때 저는 매수하기를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5만 원을 하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밀리면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혀 지금 주식이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27만 원에 사나 25만 원에 사나 우리가 30만 원 이상에서 팔 거라면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은 나타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면 지금 수준부터 모아갈 수 있는 전략 충분히 유효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 지금 신규 진입자 기준으로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짜장면이 좋을까요? 짬뽕이 좋을까요? 아빠가 좋을까요? 엄마가 좋을까요? 물론 이제 회사는 다르긴 합니다. 짜장면, 짬뽕도 확실히 다르죠. 아빠, 엄마도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별로 그렇게 차별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한때는 SK하이닉스 위주로 추천을 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업을 통해서 회사가 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저는 전쟁 이슈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전쟁도 우리가 터졌을 때 시장의 악재였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이제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파업도 결국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조금의 후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업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당일에도 현재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DRAM뿐만이 아니라 HBM 또 파운드리 현재 지금 TSMC가 풀캡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더군다나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도체 생산을 결국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파운드리 쪽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삼성전자가 뭐 비교 우위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7%씩 올라가고 어떨 때는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에 7%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 중에 좀 선택해달라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선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존 보유자들은 분할 매도나 수익 실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금 보입니다. 당장은 보입니다. 그 오히려 하락 변동성,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25만 원까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팔고 사는 거 못합니다. 팔면 못 사니까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고 자 수익 실현은 언제 해야 될까요? 노무라처럼 59만 원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그럼 지수 10,000포인트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자, 이런 고민들을 한번 슬슬 해보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삼성전자가 한 30만 원대 중반? SK하이닉스가 뭐 한 200만 원대 후반? 이러면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이제 또 분기 실적마다 또 봐야 되겠죠. 요거는 또 만약에 분기 실적이 악화되면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문득 한번 지금 이 방송 보고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되지? 그래, 진짜? 40만 원을 팔아야 되나? 50만 원을 팔아야 되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저도 답을 못 구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연준 의원들의 말처럼 지표를 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보고 주가 보고 결정해야 되지만 한번 불현듯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시게이트 씨 이 오해 발언 이후 메모리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하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인데, 심리적으로 쫄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쫄리지 않으면 이런 발언들이 이제 무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변동성을 나타내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변동성은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섹터만 밀린다라든지, 물론 좀 많이 밀리는 섹터가 있고 덜 밀리는 섹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정 섹터만의 문제, 반도체만의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시장을 조금 넓게 조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최근 AI 인프라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AI에서는 이제 GPU와 HBM 조합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국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컴퓨터를 구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GPU하고 HBM이 주력이지만 여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DRAM, CPU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접근이 되면서 우리가 최근에 인텔 주가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DRAM 가격이 이제 급등한 거죠. 결국 모든 반도체가 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정 반도체 위주의 어떤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개념들보다는 이제 AI가 범용화되고 많이 이제 다양성을 내포하게 되고, 그다음에 AI의 어떤 여러 가지 변신 이런 구조에 있어서 다양한 반도체가 여전히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효율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고효율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했던 일보다 기존 반도체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또 해낼 수 있는 거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DRAM과 CPU 조합 가지고 초기에 GPU와 HBM이 했던 역할들을 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조금 들리는 바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AI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반도체주 상승으로 시장에서 이른바 반도체 포모 심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5월 초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권사 다니는 이제 분들에게, PB 분들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많은 분들이 다른 주식을 팔아서 반도체를 사라라는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다 반도체를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라는 등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들렸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모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될 구간이었던 것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주위에서 다들 주식 얘기하면 주식이 그때부터는 위험해진다. 2021년 동학개미 때도 우리가 확인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그때랑 다르다라는 것 두 가지는 고객의 딱금이 아직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신용잔고 대비 고객의 딱금 잔고가 훨씬 많다라는 거. 그때 당시 신용잔고가 한 29조에서 고객의 딱금이 65조였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36조인데 고객의 딱금 130조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그때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급 논리였다라면 지금 이익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모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서 이제 포모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반도체로 그동안 수익을 못 냈다가 차순영 얘기를 들어보니 조정을 좀 받고 다시 간다라고 하니, 조정을 받고 다시 갈 때 내가 B2를 한번 해볼까? 이것은 안 됩니다. 레버리지를 좀 일으킬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품이 나오니 그걸 한번 사볼까? 요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신규를 지금 편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레버리지를 잘못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수익보다는 변동성 하에서 녹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포모는 인정합니다. 포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최근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돼야 되는 문제죠. 앞으로 이런 폭탄이 계속 터질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AI와 관련된, 반도체 모멘텀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PER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못 맞추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폭탄들이 계속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만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뉴스가 터지면 발빠르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야, 뭐 앞으로 좋아진다는데 일시적인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런 어떤 뉴스들이 터질 때 많은 분들이 뭐 투자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확실한 반도체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자금들이 계속 있고 오히려 이런 걸 팔아서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폭탄처럼 이런 일들이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터진다라면 발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종 가운데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리노업 같이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검사 장비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곽광을 받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고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앞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또 이 또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세를 나타낼 때까지는 변동성을 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변동성을 보이고 나면 검사 장비, 후공정, 유리기판, 그다음에 우리가 MLCC, FCPGA 다 봐야 돼요. 전력 인프라까지 이런 부분들 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안정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주가 AI 테마와 함께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선박 엔진이 우리가 그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들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부유식 발전소, 해상에다가 발전소를 만들겠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전기를 스스로 마련하라라고 지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각 그 전력 회사들이 사기업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의 발전소들과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SMR 개발이라든지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와 같이 짓는 그런 방안들이 나타나는 거죠.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현대가 선박 엔진을 가지고 발전용으로 매출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면서 이제 선박 엔진이 향후에 이런 것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우리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재생과 원전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당장 우리가 선박 엔진이 발전기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랐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부유식으로, 그러니까 해상에다가 다양한 어떤 선박 건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같이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조적으로 움직이고 대세적으로 움직일 때까지는 물론 시간이 좀 다소 필요한 건 사실이죠. 뭐 그건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서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들로서 그러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테마를 탄 조선주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주잔고가 많아서 이제 본업이 올라간다. 요거 갖고 한 차례 올랐죠. 근데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 갖고 한 차례 올랐죠. AI 모멘텀 갖고 한 차례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프로젝트도 지금 얘기가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간이 좀 걸리면 또 마스크 프로젝트 얘기가 다시 나오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배를 만들어 팔아야 된다라는 거, 고부가가치 배를 만들어 팔아야 된다라는 점이고 AI 테마와 관련된 것은 대세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이제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또 진화되고 또 어떤 새로운 모멘텀들을 나타내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기대를 좀 갖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AI 모멘텀으로 본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AI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력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전력 인프라보다 조선이 더 곽광을 받지는 않죠. 최근에 LS력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재팟을 터뜨리고 있죠. 또 효성중공업은 조만간 20조의 수주잔고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모멘텀에 대한 전력 모멘텀은 조선주보다는 기존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훨씬 더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FLNG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성중공업의 중장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FLNG라는 것은 이제 부유식 우리가 LNG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LNG를 추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을 해서 액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선박에다가 그 LNG를 이제 옮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 시추 정제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요. 상당히 이제 그 기술 집약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초창기 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설계도가 일본 설계도였습니다. 그런 일본 설계도를 가져와서 우리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을 많이 못 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자체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체 개발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삐그덕거린 부분들이 있으면서 조선업종이 2010년대 말에 적자를 시현하는 대표적인 이유였었습니다. 이거를 주문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자꾸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조선사들이 안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상당히 한 척을 수주하는 것이 컨테이너 10척 수주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높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으로 보면 중국의 공세를 못 이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조선 발주량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소수를 갖고 오더라도 이런 쪽들을 갖고 옴으로써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필요하고 기술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조선업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했다 조정을 받고 나면 조선업종도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FLNG라든지 우리가 이제 발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수주정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 포인트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최근 주춤하는 흐름인데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추가 상승 여력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만약에 5월 말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삼성전자가 25만 원이고 다른 조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면 조선주 사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손을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시장이 지금 다 같이 조정을 받는 상태이고 누가 더 빠졌냐 덜 빠졌냐 이런 것들보다는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 확실한 주도주인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는 또 로봇 쪽을 또 사시겠죠. 뭐 현대차가 한 50만 원 정도 된다면 그런 것들이 오르고 난 다음에 다음에 조선주 차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 차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안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다. 지금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이익 모멘텀을 바라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다음을 기대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확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요것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2019년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LNG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촉발한 글로벌 각국들이 내가 운송 수단을 얼만큼 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놓고 보면 저는 앞으로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 흐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차곡차곡 들어오느냐 여기 또 덧붙여서 많은 분들이 또 한때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했던 미국의 이제 군함 제조라든지 선박 제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K 조선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 염두에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쪽 물량만 안정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라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수주는 계속 쌓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면 수주가 들어와도 저가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아있을 때 수주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제가 한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우리나라한테 선박 발주를 줬을 때 과연 높은 영업이익률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주와 영업이익률 관계가 조선업종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가격,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 사이클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를 어떻게 받느냐, 어떤 성격의 수주를 받느냐, 그리고 수주와 가격 이것에 대한 차이점도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AI발 전력 쇼티지가 앞으로 또 다른 핵심 성장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AI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반도체 쪽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뭐 중국 같은 창신 메모리에 대한 어떤 뭐 이익 모멘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H200에 대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GPU와 HBM 조합과 능가하는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터보 퀀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은 시간이 지나면 경쟁이 격화되겠죠. 하지만 어떤 반도체를 쓰든지 간에 전력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력 쇼티지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뒤에서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길 수 있는 것은 전력 인프라가 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고,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했다, 4월달에 급등했다, 5월달에 조정을 받아도 제가 전력 인프라를 쉽게 버리지 마십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전력 인프라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저는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AI 모멘텀 살아있는 한 전력 모멘텀도 같이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낯설고 두려움에 떠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주도진 반도체 전력 인프라를 두고 있다라면 좀 잘 견뎌내시고 이 시간이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좀 견뎌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의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면 제가 방송 중에 전략을 말씀드렸죠. 그런 대로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전략을 좀 구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신용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좀 축소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00만 원 내 돈에 신용을 1,000만 원을 이제 빌려서 2,000만 원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치만 주식을 팔면 돼요. 2,000만 원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0만 원 빌린 거잖아요. 1,000만 원치만 팔아가지고 그걸 상환시키면 돼요. 그거를 꼭 내가 A라는 주식을 샀으니까 A라는 주식을 팔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팔고 싶지 않으면 다른 거 팔아서 그거 상환하면 돼요. 꼭 매도해서,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팔아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덜 올라가는 종목, 그 다음에 제가 손절해야 되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일부에서 그 종목을 팔아서 나온 걸 가지고 빚을 상환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도체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과 전략을 잘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편하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5월에서 최대 6월까지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심리적으로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